한밤중 서울 강남이나 홍대 앞 택시 잡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누릅니다. 몇 분 뒤 차량이 도착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우버 택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우버라는 기본적인 내부로서 지금 자가용 영업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이런 같은 법은 이 정부가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일반 자가용은 돈을 받고 운송업을 할 수 없다는 현행 법에 따르면 우버 택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 택시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하지만 사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막말로 택시가 버린 손님 우리가 태우고 가는 건데 지들 된 게 뭔 위협이 되냐. 오늘 밤에 당장 이태원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우버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면 택시는 한 60, 70점? 왜냐면 전 불만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우버와 택시업계가 충돌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버가 우리 택시 시장에 커다란 위협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파라치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버 영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강남의 한 파파라치 양성 학원입니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우버 포상금이 이날 강의 주제였습니다. 이게 우버 시스템입니다. 근데 각 나라에 가가지고요, 이 법이라는 법망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버 택시 한 건에 포상금치와 20만 원부터 100만 원을 주죠. 서울시 의회는 지난달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불법 운행을 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버 택시를 겨냥한 고강도 조치입니다. 신고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포상금도 높다 보니 수강생들은 큰 호재를 만났다는 분위기입니다. 택시 한 번 타고 신고하면은 몰래카메라 가지고 차량에서 신고만 하면은 하루에 6개, 7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우버 잡는 파파라치가 될지 우버 운전을 할지 고민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파라치는요? 제가 외제차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걸로 우버 이제 돈을 좀 벌어볼까 했는데 이 포상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러 왔어요. 우버를 하실 생각? 네, 한번 그럴까 한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파라치 지망생조차 우버 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도 분당에서 만난 35살의 유모 씨.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량으로 우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고요. 근데 IT 쪽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 이거 기사 시작한 지 한 2주일 만에 망했어요. 그리고 졸지에 전업이 된 거죠. 원래 파트타임으로 생각하고 한 거였는데. 어디에? 노는 차를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삼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고객이 많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예전에는 택시를 잡다 잡다 못 잡아서 대체제 정도로 우버를 생각하고 부르셨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우버부터 바로 부르세요. 여쭤보면 제가. 분당에서 강남으로 들어서자마자 호출음이 울립니다. 네, 이게 이제 손님이 호출 왔을 텐데 15초 안에 제가 수락을 해야 돼요. 수락을 할 거고요. 손님 위치가 어딘지 딱 나와요. 운전자의 단말기엔 승차를 원하는 승객의 위치와 정보가 표시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버 호출하셨죠? 예, 지금 모시러 가고 있는데 여기 오크우드 호텔 근처에 있거든요. 우버 서비스는 승객과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됩니다. 직장인 김현진 씨는 10번 넘게 우버 차량을 이용해본 승객입니다. 차가 필요할 때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인근에 있는 우버 차량의 정보가 뜹니다. 이 차가 언제 오는지 분이 이렇게 떠. 9분, 8분, 그리고 이제
보면 기사님 연결해서 연락할 수도 있고. 되게 금방 잡힌다. 내가 내 정보가 이때 기사의 사진과 차량 정보가 뜨고 차량이 오고 있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콜택시인데 모바일로 전화를 굳이 걸지 않더라도 알아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들. 예를 들면은 콜택시는 전화를 해서 기다리세요. 그럼 다시 또 한참 기다렸다가 전화도 다시 받고 뭔가 좀 답답하고 절차가 많은데 얘는 한 번에 올인원으로 된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31살의 함경환 씨. 강남 지역 안에서 주로 이동한다는 함 씨는 요즘 택시 대신 우버 차량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BMW 온다. 굿. 저 한 4, 50번 쓴 것 같은데. 4, 50번? 한 4달 썼어요. 밤에만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밤에도 쓰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간혹 있으면 쓰고, 퇴근할 때는 자주 쓰고요. 아, 네, 발견했어요. 맞으시죠? 네. 인근에 있는 우버 차량이 요청 8분 만에 술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제 방식 역시 독특합니다. 결제 시스템 그냥 뭐 내리면 되니까 완전 편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도착했는데 여기서도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내리면 되니까. 따로 뭐 카드 같은 경우는? 처음 등록해놓은 카드만 등록을 해놓으면은 알아서 결제가 되니까요. 이날 함 씨가 학동 사거리에서 신사역까지 약 10분간 이동한 요금은 2,700원. 택시 기본 요금보다도 오히려 싼 금액입니다. 보통 학동사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면 한 3,500원 나오는데 한 1,000원 정도 싸죠. 물론 우버 차량이 모두 언제나 싼 것은 아닙니다. 우버는 고급 리무진이 주로 운행하는 블랙, 중형차 이상의 X, 일반 택시가 운행하는 우버 택시 세 종류입니다. 블랙의 요금은 모범 택시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X는 기본료가 2,500원입니다. 일종의 할증료인 피크 요금은 택시에 비해 월등히 비쌉니다. 타려는 승객은 많은데 주변에 차가 적을 때 몇 배씩 요금이 뛰는데 기본료가 높은 우버 블랙의 경우 몇만 원에서 10만 원대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우버 블랙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본 게 8,600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라 호텔에서 신사동 온 데만 10만 원 넘게 나오고 이런 것도 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타는 사람은 탄대요. 우버 서비스가 각광받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승차 거부 한 인간들도 있었어요. 일어났을 때 최근에 좀 많이 커트됐죠? 우버는 다 잘라 나오고요. 기사 관리를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평점이 나와요. 이게 1.2점 이하로 떨어지면은 5점 만점인데요. 5점 만점 중에 4.6이나 그러는데 우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기사 로그인이 안 돼요. 이 낯선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의 열광은 시민들이 그동안 우리 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빈차 표시 안 하고 차가 이렇게 오다가 3만 원, 3만 원 이러면 가. 근데 거기 이태원에서 공덕까지 거리인데 3만 원이야. 말도 안 돼, 진짜. 이태원에서 제가 올 때 왔는데 그때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택시를 계속 기다렸어요. 승차 거부 당하고 그리고서 이제 뭐 합승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더블을 불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근처 친구 집에서 쉬다가 그러고서 새벽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많은 승객들이 왜 택시를 거부하고 우버로 갈아타게 되는지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승차 거부 이런 불법 행위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감수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정운동을 좀 전개를 하고 있고 우리 이용 승객들한테는 정말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 12시간 꼬박 일해도 200만 원 벌기가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 택시기사들도 답답하긴 매 한 가지입니다. 회사에 산학금 매일 나오면서 산학금을 내야 되잖아요. 자기 수입에. 12시간을 꼬박 열심히 해도 그렇게 해서 산학금 다 내고 한 달에 받는 게 130 정도 받아요. 130에서 150.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같이 세금 내고 같이 거시는데 그렇게 자가용 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잘못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택시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우버는 어떤 회사일까요? I mean, the magic number here is this $40 billion valuation. They raised $1 billion recently, and the idea was to expand internationally. 우버는 정확하게 벤처 캐피탈에 의해서 투자받은 자본주의적 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이고요.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다는 것은 반드시 벤처 캐피탈은 자선사업가들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투자한 것보다 10배, 20배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시는 우버가 불법 행위로 이익은 챙기면서 법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를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택시 운전자를 관리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인 택시 운송 사업자입니다.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는 승객하고 기사 연결만 해줄 뿐이지 자기는 택시 운송 사업자가 아니라고 약간이 명시하고 있어요. 모든 법령상은 다 빠진하게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버의 한국 야권에 따르면 우버는 서비스 중개자일 뿐 승차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 채무 등의 문제는 승객과 운전자끼리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금 결정권과 요금 청구권은 우버 측에 있지만 모든 결제는 환불되지 않는다. 결제 중 생긴 오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눈에 띕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운송사업자가 아니라고 해놓고서 제3자가 역물 제공한 불법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왜 관계도 없는 우버가 왜 요금 청구를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한국 고객은 한 달 안에 국내 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을 받아야지 왜 네덜란드 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약관의 몇몇 내용은 국내 사용자에겐 독소조항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버 운전자들과 승객들입니다. 교대역 인근에서 만난 40대 중반의 김모 씨는 우버 운전을 시작한 지 이제 40일가량 됐습니다. 손님이 탔을 때 그 불쾌하지 않게끔 가장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죠. 김 씨는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매일 10시간 이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구직 활동을 하며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최소 일 적게 하면 200에서 막게 하면 300 이상 수익은 생기니까 안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비만 계속 나가면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버 운전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취미로 하시는 분은 있겠죠. 우파라치에게 적발될까 걱정도 되지만 영업을 쉴 형편은 못 됩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 우버 영업에 뛰어들었는데 서울시에 내심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그분들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택시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민들은 이용하신 분들은 다 너무 좋다고 그래요. 걱정은 좀 되시죠? 예. 그리고 또 우버에서는 또 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다 해준다고 하니까. 우버에서 해준다고 그래요? 우버를 믿고 일하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해주죠. 근데 이제 그 약관 읽어보셨어요? 운송 약관 아니요, 안 읽어봤습니다. 우파라치에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우버 회사만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버에서도 사고 났을 경우에는 꼭 연락해라. 모든 도움은 다 우버에서 줄 거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버를 많이 믿으시는군요. 네, 믿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